임신, 혼인신고, 예단, 우릴 이렇게 몰아붙이더니 정작 그녀가 숨긴 진짜 이유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 이름은 김미영, 올해 52살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30년을 일했고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했죠.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재. 민재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했고 대학도 지방사립대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아, 축하한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이다. 남편이 민재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을 때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키운 보람이 느껴졌죠. 민재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내려올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엄마, 회사 일은 힘들지만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가 갑자기 집으로 내려왔어요. 전화도 없이요. 민재야, 오늘 쉬는 날이야? 네. 엄마, 아빠 계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심상치 않았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있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책임? 그게 무슨?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남편의 손이 굳었고 저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임신? 민재야, 지금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민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은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사회초년생이잖아. 월급도 200만 원인데 어떻게 책임져? 저도 알아요. 그래도 제가 만든 일이니까.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데? 어떻게 만났어? 회사 근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나이는 23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재보다 2살 어린 아르바이트생이라니. 부모님은 아시니? 네, 알고 계세요.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일단 그 여자 만나보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죠. 이제 겨우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나.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응, 걱정돼서. 나도요. 근데 어쩌겠어요.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해야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답을 찾을 순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자 민재 옆에 작은 체구의 여자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아라고 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얌전해 보였어요. 키는 155cm 정도로 작았고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어서 와요. 들어와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아는 계속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어요. 서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어머니는요? 식당에서 일하세요. 형제는? 저 혼자예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질문에만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하 씨, 임신 몇 주나 됐나요? 서하는 잠깐 민재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8주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 같은 거 있나요? 서아는 또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죠. 민재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서아는 자꾸 민재만 쳐다보는 걸까?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서아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몇 숟갈 뜨지 않았고요. 입맛이 없어요? 아, 네, 요즘 입덧이 좀 심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초기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죠. 식사를 마치고 서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저 친구 좀 소극적이지 않니?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서아도 떨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남아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었는데 중년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아 엄마예요. 서아 어머니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파마한 짧은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도 궁금해서 왔어요. 서아 어머니는 주저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쭉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딸 임신했다는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아직 두 사람이 어리니까.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아 어머니가 끊었습니다. 천천히요? 지금 우리 딸 뱃속에 애가 있는데 천천히 할 게 뭐가 있어요? 혼인신고부터 하셔야죠. 당장.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너무했죠. 어머니,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럼 우리 딸만 피해보라고요? 혼인신고는 해야죠. 그게 최소한의 책임 아니에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일은 차근차근 의논해서. 의논? 의논할 게 뭐가 있어요? 애 생겼으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아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거의 강요에 가까웠어요. 그 옆에서 서아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시. 남편이 정중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서아 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어섰어요. 그래요. 근데 혼인신고는 빨리 하셔야 해요. 알겠죠? 마지막까지 못을 받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서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찝찝해요. 서아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야.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게 석연치 않아. 우리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알아보자.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인데. 저는 그날부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서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점심때 괜찮아요? 저는 남편과 상의한 후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서하 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리에 앉자마자 서하 어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결혼 준비하려면 할 게 많잖아요. 노트에는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는 이번 주 안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예단, 예물, 결혼식장. 잠깐만요, 어머니.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뭐요?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도 상의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하자는 거잖아요. 서하 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고 노트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예단은 500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예물은 한 냥짜리로 하시고요. 500만 원이요? 네, 요즘 시세가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은 하객 100명 정도 부를 거니까 강남 쪽으로 알아보세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일방적이라니요? 결혼 준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형편도 있고. 형편이요? 그럼 우리 딸은 형편없이 시집 가라는 거예요? 서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영 씨, 우리 딸이 지금 애배 속에 있어요. 그런데 형편 타령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집도 마련해야죠. 전세로라도 구해주셔야 해요. 집이요? 당연하죠. 신혼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도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럼 더더욱 부모가 도와줘야죠. 서하 어머니는 자기 말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주 보러 갔다 왔는데요. 사주요? 네. 우리 딸 사주가 좀 특이하대요. 팔자에 남자복이 약해서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줘야 산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민재 씨가 딸 뒷바라지 잘해줘야 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됐네요. 서하 어머니는 노트를 덮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을 잃었어요. 이게 대화인가, 통보인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요. 뭐가 어땠는데? 저는 만남의 전 과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예단 500, 강남 예식장, 그리고 사주 타령까지. 네. 전부 자기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하 엄마가 또 연락했어요. 또, 뭐가 더 있나? 내 통장 만들래요. 통장? 내 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매달 돈 넣어달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를? 100만 원이래요. 매달. 100만 원?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것도 제가 말했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이건 돈을 뜯어내려는 거다. 민재야, 퇴근하고 바로 와. 얘기 좀 해야겠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 알아봐야 해요. 그래. 내일 당장 알아보자.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아빠가 확실히 알아볼 때까지 혼인신고하지 마. 네. 왜요? 일단 그냥 그렇게 해. 민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서하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을 끄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 폰에서 나오는 서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오빠 엄마가 계속 재촉하는데 어떡해? 그때 서하 옆에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야, 아직 그 사람들 모르게 잘 되고 있는 거지? 돈만 좀 더 받으면 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장창. 민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민재야. 지금. 그 통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재야. 우리. 당했어.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 그 사람들 모르게 잘 되고 있는 거지. 돈만 좀 더 받으면 돼. 저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잠 안 와요? 응, 잠이 안 와. 나도요. 여보, 우리 조카한테 연락해 볼까요? 조카? 승민이요. 걔 사설탐정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카 승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민이는 28살 남자로 사설탐정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승민아, 이모야. 이모, 무슨 일이세요? 승민아,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저는 서아와 서아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모, 그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 같은데요. 사기? 네. 임신 사기라고 있어요. 요즘 꽤 많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임신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응,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승민이가 임신 사기일 수도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틀 후 승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확인했어요. 뭐라는데? 이모. 이 여자 이미 애 아빠 따로 있어요. 제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전 남친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사진도 찍어왔어요. 사진?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카톡의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서아는 어떤 남자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달려와서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승민이가 찍어온 거래요. 승민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승민이가 찍어온 거래요. 승민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모, 그리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이 여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모, 이거 바로 경찰 신고해야 해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과 마주봤습니다. 여보, 민재한테 말해야 해요. 그날 저녁 민재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재에게 저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재야, 이것 좀 봐. 민재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아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승민이가 확인했어. 그리고 민재야, 더 있어. 저는 승민이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민재에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 임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사진만 바라봤어요. 민재야. 엄마 저 어떡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재야, 울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알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남편이 민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속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거야. 민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요. 그래. 남편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역 앞 식당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아 어머니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혼인신고 서류 가져올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 그건 필요 없을 겁니다. 내일은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반. 저와 남편은 약속 장소인 역 앞 식당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 있었고 우리 둘만 왔죠.
여보, 긴장돼요. 나도. 하지만 침착하게 하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서아 어머니가 올 시간이었죠. 그런데 3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오지?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저기.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입구 쪽 창가 자리에 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민재가 아니었어요. 저 남자가. 승민이가 찍어온 사진 속 그 남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아는 그 남자에게 뭔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남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순간 남자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듯 맞잡았죠. 저게 임신했다는 여자가 할 짓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사진 찍어. 네. 증거야 빨리. 저는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을 촬영했습니다. 손잡은 장면, 웃는 장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 그때 서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남자가 그걸 받아들고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 어깨를 토닥였죠. 저거 혹시 혼인신고 서류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더니 일어섰어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따라가요. 우리는 재빨리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서하와 그 남자는 역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잡은 채로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서 5m 정도 떨어진 곳까지요. 그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혼인신고 할 거야? 응, 할 거야. 어차피 여기서 돈 좀 더 뜯어내고 끝낼 거니까. 서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근데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나랑은 언제 결혼해? 조금만 기다려. 저 집에서 2천만 원만 더 받으면 돼. 그럼 우리 결혼자금 되잖아. 2천만 원? 그렇게 많이 줄까? 줄 수밖에 없어. 아들 인생 걸린 문제잖아. 서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리고 두 사람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2천만 원? 제 목소리에 서하와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뭐 어머님? 감히 아직도 그렇게 불러. 저는 서하 앞에 섰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섰고요. 남자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 내가 바로 내 여자친구가 사기치려던 피해자 엄마야. 남자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서하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2천만 원 뜯어낼 거라며? 아니에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다 녹음했어. 그리고 너희 둘이 손잡고 다니는 것도 사진 찍었고. 남자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신했다면서? 우리 민재 애를 배웠다면서? 그건 거짓말이지?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그럼 병원 검사 결과 보여줘. 지금 당장. 그게 집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애초에 병원도 안 갔지?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알아.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 썼다는 거. 서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누가 확인했어? 우리가 다 확인했다고. 그 순간 서하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서하를 붙잡았어요. 우리 가자. 남자가 서하를 이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앞을 막아섰어요. 어딜 가? 대화 안 끝났어. 저희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긴. 많지. 경찰서 가서 할 말 많을 거야. 경찰? 서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너희 둘이 손잡고 식당에서 나오는 사진. 공원에서 대화하는 사진. 그리고 방금 녹음한 대화. 다 있어. 그건. 이게 뭔지 알아? 증거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이야?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책임져야 한다고 밤마다 고민했어. 죄송합니다.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하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미영 씨, 어디 계세요? 제가 식당에 왔는데. 서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 지금 공원이에요. 역 근처 공원. 공원요? 왜 거기 계세요? 당신 딸이 여기 있어서요. 직접 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서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서하야. 서하 어머니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서하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봤어요. 서하 어머니는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요?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진실? 임신이 거짓말이라는 진실이요. 서하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 누군지 아세요? 서하 진짜 남자친구예요. 둘이 우리한테서 돈 뜯어낼 계획이었죠. 당신도 공범이고.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당신이 서하한테 한 말. 서하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혼인신고 재촉한 것도, 예단 500만 원 요구한 것도 다 계획이었죠. 2천만 원 뜯어낼 생각이었죠. 그건.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짓 했다면서요? 그 말에 서하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남자는 슬금슬금 도망가려 했어요. 어디가? 너도 공범이야. 남편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방금 내가 2천만 원 얘기한 거 녹음했어. 저는 서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고소할 겁니다. 사기미수, 공갈, 협박.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하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들이 우리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용서는 법이 해주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기 사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서하와 서하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을 속이고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한 대가. 지금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우리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서하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시작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서하와 남자가 손잡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 승민이가 조사한 자료들까지.
경찰관이 서하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서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서하 어머니는 저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하 일행은 경찰차에 태워져 갔고 저희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민재가 임신 사실을 알린 날부터 서하 어머니의 과도한 요구들, 통화 내용을 엿들은 것, 그리고 오늘 목격한 장면까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임신 사기 수법이네요.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사기미수, 공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녹음 파일, 사진, 증인까지 다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서하와 서하 어머니, 그리고 공범 남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하 측에서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미영 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서하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굴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발요. 서하가 전과자가 되면 그건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서하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서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속여 금전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서하 측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하와 서하 어머니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공범 남자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지켜주셔서요. 제가 바보같이 속았는데. 민재야, 내가 바보가 아니야. 착한 거지. 그 마음은 절대 잃지 마.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았어요. 회사 일에도 열심히 임했고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 저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가 집에 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팀장님이 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추천해 주셨대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저는 민재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그리고 저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천천히요. 그래, 천천히 해. 이번엔 엄마 아빠한테 먼저 소개시켜주고. 네, 당연히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이다. 당당하게 살아. 네, 아빠.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길 잘한 것 같아. 맞아요. 만약 그냥 넘어갔으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2천만 원 뜯기고 민재 인생도 망가지고 우리 가족도 무너졌겠죠. 그러니까요. 속이 다 시원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뚫렸어요. 거짓으로 꾸민 건 결국 자기 목줄을 죄는 법입니다. 서하 일행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며칠 후 승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서아 그 사건 알죠? 응, 왜? 그게 뉴스에 났대요. 임신 사기주의보 관련 기사에 사례로 나왔어요. 정말? 내 덕분에 비슷한 피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거니까요. 한 달 후, 민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이번엔 민재 회사 동료였어요. 성실하고 밝은 여자였죠. 무엇보다 저희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민재 오빠랑 1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반가워요. 편하게 계세요. 식사를 하며 저는 지혜를 관찰했어요. 눈빛이 맑았고 말투도 솔직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그 일 겪은 거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오빠 정말 성실하고 착하거든요. 지혜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의 고백, 서아 어머니의 협박, 엿들은 통화, 공원에서의 대면 법정. 힘들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잘했어요. 남편은 자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우리는 잘했습니다. 당당하게 싸웠고 정의를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